오늘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흘러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1.87% 빠지면서 5만 선 밑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내렸습니다. 2% 가까운 약세를 보였고 S&P 500도 1.62%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는데 국제 유가의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WTI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90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거래가 됐고요. 브렌트유도 2.46% 오르면서 93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다양한 이슈들은 어떤 거였는지 저와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의 마켓 무버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추가 압박을 내놓으면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군의 아파트 헬기가 격추된 이후에 미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강경한 발언을 재차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란은 협상할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오늘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장에 형성됐던 휴전과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중동 긴장은 다시 한번 고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가 쪽으로 어떻게 반응이 나왔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 전날까지 일부 형성이 됐었던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 다시 한번 커졌고요.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WTI가 90달러를 재돌파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증시 상승의 전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의 안정이었는데요. 이 WTI 9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재부각이 됐습니다. 반도체와 AI 중심의 고밸류 성장주에 대해서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재료가 됐습니다. 시장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전쟁 뉴스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가가 90달러를 넘었다. 이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결국 중동 뉴스 자체보다는 시장이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를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사실 오늘 시장이 기다렸던 건 CPI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유가가 90달러를 재돌파했다는 부분에 더 크게 반응을 한 시장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기다렸던 가장 큰 경제지표 CPI였습니다. 결과는 예상에 부합을 했지만 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월 CPI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4.2% 상승했는데 2023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5%가 올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결국 헤드라인 물가는 높은 수준이긴 했는데 예상보다 더 뜨거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전년 대비 2.9%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2%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2% 오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시장의 예상치는 0.3%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는 수준이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크게 둔화하면서 4월 상승률보다도 낮았습니다. 결국 물가 쇼크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시장이 원한 거는 결국 안심할 수 있는 물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는 하락을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CPI가 4.2%, 근원 CPI가 2.9% 올랐죠. 하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는 크게 상회를 한 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전 해소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최근 증시의 또 다른 상승 배경이었던 이 AI와 반도체 중심 종목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확대됐다고 봤고요. 물가 둔화를 확인하기보다는 차익 실현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시장의 해석입니다. 이번 CPI가 왜 중요했을까요? 결국 물가가 얼마나 나쁜가 보다는 연준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판단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내렸다는 거고요. 금리 부담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CPI 예상에 부합했지만 시장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물가 둔화보다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 주목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만나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물가가 어느 정도로 높게 나왔을까? 그리고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할 스페이스X의 이 공모가 그리고 이날 상승 탄력이 궁금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의 IPO를 기다리고 계실 거고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을 또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의 분위기는 이러한 오늘의 분위기는 아마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기대를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숨 고르기 그리고 숨죽여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이스X IPO까지 M7 기업들의 주가가 일단은 횡보 구간을 계속해서 지나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간밤에 3.7% 이상 하락했습니다. 뚜렷한 악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5%대 하락 나왔고요. 애플은 지금까지 이 거래일 동안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간밤 시장에서는 0.35%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브로드컴 5%대 하락세, AMD 4.8%대 하락세, 인텔은 1% 가깝게 하락세, 퀄컴도 7%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하락했느냐를 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 눈에 띄고요. 오라클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했는데 정규장에서도 2%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팔란티어도 1.4%대 그리고 알파벳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메타 2%, 아마존도 2.5%대 하락 나왔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2.5%대 하락이 나왔지만 긍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물류 사업을 확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운송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마존이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매출이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우려가 나왔습니다. 다만 좀 중요한 건 아마존까지 함께 내렸다라는 부분이고요. 테슬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8%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간불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소비재 그리고 방어주 쪽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강력하게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월마트 1.4%대 상승세, 코스트코가 1.5%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부 다 내렸고 방어주 중심으로 약간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좀 아쉬운 장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슈마컵입니다. 많은 또 서학개미 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업이기도 한데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슈마컴이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알파벳이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이 이 증자를 발표한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증자를 발표할까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왜 필요할까요? 사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뭐 반도체를 살 돈이 필요한데 요즘 반도체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돈을 안 빌리고 사업을 확대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돈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확대할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빌리고 있습니다.
슈마컴은 이렇게 유상증자를 선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쓰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실적이 확대되는 기업들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락이 나왔는데 28% 가깝게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은 AI 내러티브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방증하는 그러한 또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의 이사가 이 자사주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하락장 속에서도 보시다시피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져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주가가 숨을 고를 때 이렇게 이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했다는 투자 의견이 나왔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 로빈후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가 좀 꺾이는 상황 속에서도 로빈후드의 주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를 선택한 기업 로빈후드의 주가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법하고요. 세 번째 기업입니다.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사업의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안에서 계속해서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이미 지분을 매각을 했죠. 일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업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핵심 시장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스타벅스가 현금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1.3%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는 정규장의 흐름이었고요. 오라클이 드디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라클은 실적 발표 이전부터 사실 많은 투자사들이 오라클은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매출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 기준으로 했을 때 EPS의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4% 이상의 성장 탄력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의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47% 이상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AI 수혜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인프라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93%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잔여 수주의 경우에는 6,38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363% 이상 성장했습니다. 잔여 수주는 사실 많은 투자사들이 기대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클의 수주 절반은 오픈 AI 관련 수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AI를 위해서 앞으로 투자를 위해서 4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은 겁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까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고요. 앞서서 저희 또 특징주로 슈마컴 만나보고 왔는데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뭔가 주가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 정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지금 6.6% 현재가입니다. 시간의 거래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뚝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00달러 위에서 그래도 거래를 마감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7% 가깝게 하락하면서 187달러 선까지 훅 빠진 흐름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무엇보다 AI 쪽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스페이스X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또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많이 올라온 오라클과 같은 기업들, 뭐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 샌디스크와 같은 기업들 팔아서 결국에는 스페이스X IPO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주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주의 주가 흐름은 이전보다는 좀 약해진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자금 조달 소식까지 좀 겹치면서 주가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설명드립니다만은 AI 내러티브는 여전히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주가의 반등 그리고 주가 조정은 여러분들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정리 한마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투자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배런스지의 제목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배런스는 오늘 메인 뉴스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또 흔들렸다. 그리고 이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It's all about cheap stocks, inflation and Trump.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는 반도체, 물가, 그리고 트럼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다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반도체, 물가, 트럼프. 이 세 가지 변수로 계속해서 시장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가는 해결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요일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반도체의 주가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수요일장 함께 정리해 보고 왔습니다.